분산과 표준편차를 배우는데요. 분산과 표준편차 이렇게 나오죠. 분산과 표준편차를 보는데 처음에 삼포도라는 게 나옵니다. 삼포도는요,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렇죠? 그럼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크다 적다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거겠죠. 삼포도가 크다. 얘는 어떤 의미일까요? 얘는 흩어져 있다는 것일까요? 빽빽하다는 것일까요? 흩어져 있다. 그렇죠? 흩어져 있다. 근데 흩어져 있다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뭐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어디로부터 흩어져 있어야 될까요? 기준이 어딜까요? 기준. 바로 기준이 얘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삼포도가 작다라는 의미인데요. 삼포도는 작다라는 것은 흩어져 있는 정도가 어떻다? 작다. 그쵸? 삼포도가 크다는 것은 많이 흩어져 있다. 삼포도가 작다는 것은 많이 흩어져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량이 평균 가까이에 밀집되어 있다. 가까이에 밀집됐다. 평균 가까이고요. 별량 간의 격차가 작다. 그러니까 가운데 쪽에 많이 모여 있다 이겁니다. 자료의 분포 상태가 고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평균이 이렇게 됐다고 적어볼게요. 그러면은 점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이렇게랑 두 번째 이게 기억이고요. 두 번째는 평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점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어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삼포도를 이제 여기서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데요. 누가 더 작겠어요? 기억이 삼포도가 더 작겠죠. 그래서 평균 주변으로 더 빽빽하게 모였고요. 얘는 평균 바깥으로 좀 많이 모여 있는 편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리더라도 얘는 이 사이에서 균일하게 있으면 얘는 좀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이 삼포도가 작다. 별량 간에도 어떻게 돼? 이 숫자 사이에서도 평균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격차가 작습니다. 하지만 삼포도가 큰 경우는 큰 거와 작은 거 사이도 엄청 커요. 그래서 격차가 커집니다. 그렇죠? 분포 상태가 어떻게 된다? 가운데 좀 밀집돼 있다. 고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고르다. 됐습니까? 1부터 100까지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분포 상태가 가운데 모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르다라는 의미가요. 두 번 삼포도 개념이 끝났고요. 삼포도를 왜 그러면 배우냐? 삼포도로 많이 쓰이는 게 바로 뭐기 때문에요? 분산과 표준 편차입니다. 사실 삼포도라는 개념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여기서 배우고 다음에는 안 배워요. 그러니까 그냥 삼포도는 어떻다? 흩어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넘어가겠습니다. 편차라고 보겠습니다. 편차 뭡니까? 차이에요. 차. 그쵸? 뭐와 뭐의 차냐? 보면 알겠지만 별량과 어떻게 된다? 평균가의 차입니다. 됐습니까? 첫 번째 성질입니다. 각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인데요.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별량의 합은요. 합을 뭘로? 별량의 개수. 얘가 뭐였죠? 별량의 합을 별량의 총합.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누는 게 뭐죠? 평균입니다. 그렇죠? 그럼 별량을 모두 더해요. 그 개수만큼 평균을 빼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둘이 똑같은 게 되겠죠. 즉 별량의 총합은요. 평균에서 얼마 곱하면 된다? 별량의 개수만큼 곱하면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편차의 의미를 볼게요. 별량에서 평균을 빼죠. 별량이 그러면 얘들 편차를 다 더하면 별량의 총합이 될 것입니다. 그쵸? 빼기 그 숫자만큼의 평균 값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평균 곱하기 별량의 개수는 별량의 총합에서 나와서 둘이가 딱 같게 되면서 0이 나온다는 겁니다. 어려워요? 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겁니다. 1, 2, 3 한번 나타내보겠습니다. 얘는 어차피 중간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가 평균일 거예요. 그렇죠? 평균은 2입니다. 그러면 얘 편차를 한번 구해볼게요. 얘가 지금 변수입니다. 그러면 편차는 어떻게 될까요? 1의 편차 얼마가 돼요? 편차 개념은 아까 별량에서 평균, 지금 별수가 아니라 별량입니다.
별량에서 평균을 빼주면 됩니다. 얼마가 되죠? 별량이 뭐예요? 아니 숫자들 각각의 숫자들 별량이라고 합니다. 1, 2, 3 이렇게 해서 각각의 주어진 숫자들 다 별량이라고 부릅니다. 별량 1에 대한 편차는 얼마가 되죠? 바로 평균값을 빼주니까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값도 나옵니다. 얘는요? 0, 그쵸? 얘는요? 1. 1 다 합하니까 얼마가 나온다? 0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숫자가 간단하지만 숫자가 많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많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 이걸 편차라는 게 뭐였다? 아까 별량에서 뭐한다? 평균을 빼준 값이었습니다. 그쵸? 편차의 합은요. 별량 1, 별량 2, 별량 2, 그쵸? 별량 빼기 평균인데, 그쵸? 애들이 다 별량 1, 이따 쓸게요. 별량 1, 그 다음 더하기 별량 2 빼기 평균 이렇게 되겠죠. 그쵸? 세 번째는 뭐 별량이 많을 수도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이어질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끝이 나오겠죠. 이제 쭉 더하다 보면은 별량 뭐 10으로 할게요. 10개라고 쳐보면은 그쵸? 빼기 평균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살펴봐야 될 게 별량 1, 별량 2, 별량 3이죠. 별량 3부터 별량 10까지 다 더해본 게 뭐라고요? 별량의 총합이죠. 빼기 평균이 몇 번 곱해졌어요? 10번 곱해졌어요. 그쵸? 맞습니까? 10번 빼줬어요. 10번을 빼줬다고요. 그쵸? 평균 곱하기 뭐가? 별량의 개수만큼 빼주는 겁니다. 그쵸? 근데 아까 근데 평균 우리가 아까 처음에 주했을 때 평균에서 별량의 총합하고 평균 곱하기 별량의 개수는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뭐라고? 별량의 총합에서 평균 곱하기 별량의 개수를 딱 빼줘. 둘이 똑같다 그랬는데 빼주니까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라고 증명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다. 그러면 이 편차를 보고 나서도 그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0이라는 거에 의해서요. 왜 그러냐면 보겠습니다. 편차가 여기가 2고요. 0이고요. 1이고 네모가 있습니다. 4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네모는 뭐가 될까요? 바로 3. 3. 편차의 합이 얼마가 된다 그랬어요? 0. 네. 그래서 2, 0, 1 더하니까 3 해서 0이 돼야 돼요. 얼마가 된다고 해서 이게 마이너스 3 이렇게 정해진답니다. 그렇죠? 네. 됐어요? 그럼 여기서 평균값까지 정해지면 평균이 혹은 뭐 3이다 그러면은 이제 별량까지 주어지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이걸 뺐더니 5다. 그래서 별량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5가 된다는 거고요. 그렇죠? 5가 아니죠. 맞죠? 별량에서 평균 빼면 편차니까요. 그렇죠? 별량에서 평균 빼니까 0이 나왔다. 별량은 이렇게.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구해지겠죠. 별량. 그렇죠? 그래서 편차를 알면은 평균하고 별량 중에 하나 주어지면 평균을 알거나 별량을 알 수 있고요. 편차의 합이 0이기 때문에 또 편차값까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어렵네. 네. 근데 아니 일단 숫자로 적용해 보면은 쉽습니다. 지금은 이제 선생님이 아무것도 없는 표에서 선생님 만들어서 하려니까 어렵지. 일단 문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설명은 좀 쉬워요. 별량 빼기 평균입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별량에서 평균을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음수가 있다 그랬죠. 그쵸? 별량이 평균보다 작으면 음수 거고 별량이랑 평균이랑 같으면 0일 거고 별량이 크면은 양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평균보다 큰 별량. 별량 빼기 평균이기 때문에 별량이 크면 양수고 작은 별량은 음수다. 이런 뜻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편차의 절대값이 클수록 이건 이제 3번 보면 절대값이 나오는데 음수든 양수든 상관없이요. 평균에서 빼기 평균을 빼기 때문에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뭐 칸 있다는 거야. 여기가 플러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있겠죠. 그쵸? 평균. 그쵸? 얘가 뭐라고요? 편차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똑같이 얼마만큼 있다고요? 1만큼. 그쵸?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 같은 경우는 거리가 얼마가 된다고요? 2만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편차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평균에 가깝게 있다. 그죠? 편차는 평균으로부터 거리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됐나요? 분산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공식을 외우셔야 되는데요. 공식을 외우고 풀어야 되는데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산에 따라 루트 값 씌우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도 아니고 그냥 플러스 루트 분산입니다. 그렇죠? 양수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표준 편차는 분산만 보겠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별량의 개수로 나눠주는 거는 뭐랑 같아요? 평균이랑 똑같습니다. 하지만 평균하고 다른 건 뭐예요? 바로 편차의 제곱의 합이다. 편차의 제곱의 총합을 한 다음에 별량의 개수로 나눠주면 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표준 편치를 구하는 순서가 있어요. 우선 뭘 주어주겠어요? 별량은 주어줍니다. 됐나요? 그럼 이 별량을 통해서 뭘 구한다? 평균을 구하고요. 평균을 구하면은 이제 별량 빼기 평균으로 편차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필요한 거 뭐였다? 아까 분산은 뭐였다? 편차의 제곱이었으니까 편차의 제곱의 총합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편차의 개수로 나눠주면 분산이 나옵니다. 분산했다고 뭐한다? 루트 값을 씌우면 바로 표준 편차가 된다까지 생각하면 되겠죠.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표를 그려서 간단히 한번 나타내는 법을 밑에 실전으로 한번 통해서 보겠습니다. 됐나요?